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인천시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거고요. 끝나고 나면 또 주민분들의 질의응답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기탄 없이 의견을 주시고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상황을 이 부분을 그간에 이제 이쪽을 지금 기존에 1단지, 2단지 이렇게 그 단지보다는 저 5단지 이쪽이 사실은 아직까지 건물이 쓰지를 않아서 거기 나머지가 좀 진행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들을 우리 주민들이 언론이 아니라 직접 인천시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 원인에 따른 해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대면하고 설명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물론 지난주 이 상황이 알려진 이후에 채 일주일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인천시와 보고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 그리고 현재까지 인천시가 검토한 대책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주민들께 최우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는 없고요. 이것을 출발로 해서 주민분들의 따가운 질책, 좋은 제안, 여러 고견들을 또 듣고 의견을 나누는 첫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7호선 개통 지연을 인천시는 기정사실화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반대로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지연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연되지 않게 접기 개통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첫 출발의 자리로 오늘 주민 설명회를 계획을 했다, 이런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이 지점은 인천시 여기 오신 관계자들한테 수차례 주지를 시키고 분명하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리에서 인천시에 주문했던 내용은 기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이 어디서로부터 기인했는지를 변명과 합리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드러내야 된다. 오늘조차도 사실과 다른 말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지난 수년 동안 인천시의 기만 행태에 정점을 찍는 것이다.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분명한 원인과 지연 사유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바탕 위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과 대책을 들고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주민들께 설명하고 필요한 의견들을 받아서 대책 마련에 우리는 지금부터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인천시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거고요. 끝나고 나면 또 주민분들의 질의응답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기탄 없이 의견을 주시고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상황을, 이 부분을 미연에 막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또 많은 의견들을 저에게도 주시면 받아 안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분들과 한몸이 되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같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님 나오셔서 7호선 개통 지연과
현재 상황 그리고 적기 대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강수홍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과 저녁 시간이 될 것 같고 청라의 가장 중대한 현안인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오랜 기간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관리하며 오직 7호선 교통만을 손꼽아 기다려주신 청라 주민 여러분께 대통기원이라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명을 내놓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실제 공정 상황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보고드리고 오늘 주민 여러분의 질타와 고견을 엄중히 경청하겠습니다. 그럼 청라 7호선 청라 연장선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서부 성남동에서 청라국제 도시역 연장은 10.8km, 정거장은 8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8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2017년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19년 7월 배관계의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건설 공사를 착공했고 추가로 공공으로 다시 이은 2024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2022년 2월 현재 건설 및 정거장 구조물 공사 공정을 53.62%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스템 정비 통신 신호 공사업체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기관리 현황으로서 2022년 2월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고 2022년 12월에 부진 공정 완화 대책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 부진 공정 완화 대책 변경 공정과 수립이 제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내 부진 공정 회의 도중에 2025년 1월에 본부장 주재로 공정 현안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장물 이설 지연 등 주요 부진 사유 보고가 있었는데 본부장 멘트 중에 공기 지연 사항은 내년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 보고가 타당하다는 내부 메모 보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공정 TF 추진이 2026년 1월에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다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정 공정표 표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별 토목 지연 사유를 1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상에 있는 이 사진들은 현장에 있는 직접 내부 현황 사진입니다. 본성 터널 라인 공사 추진 60%, 정거장 라인 공사 추진 36%로서 현장에 있는 사진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부 공정 부진 현황으로서 주요 부진 내용은 두 작업부 변경에 따른 22개월 지원, 토요일 변경자의 수급계획 공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도 같은 사항으로 상황이 발생해서 공기로 만회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착공은 현재까지 총 24개월 지연 후 12개월 만에 하여 12개월 공정이 지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공부 사항이 있습니다. 2공부도 지금 같은 패턴으로서 저희가 현장 사진, 진행된 사진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정 부지 사항은 여기 이제 표시된 것처럼 총 24개월 공사 지연이 발생됐고 뭘 세부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글씨가 좀 적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내용은 공공이 다시 정거장 복봉 가시설 교통 전환 후 등급을 시공을 하다 보니까 4.5개월 지연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1 정거장 시점으로 중점으로 동시 주차기 부착해서 6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을 협의 및 이설 지연에 따른 8.5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공판 특허자재 생산 중단으로서 수급 차질에 따른 5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2개월 만에 대책이 나왔는데 전선터널 2-2 구간 중 부착공사 작업 방식을 기존의 발파에서 발파가스 기계 및 상하반 병행 부착으로서 10개월 정도 만회가 됐고, 그리고 인접공구 상공구 부착터널을 활용하여 공동 중점부 조기 부착 등을 해서 2개월이 만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개월 정도 지연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공구입니다. 상공구는 현재 본선터널 구조물 공사 수익률 4.7%, 이거 사진으로, 그 다음에 비대착 정거장 강간 수신공사 수익률 95%로서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부진 현황으로서 주요 부진 내용은 터널 내의 상가 및 면허 및 민간 테이프 운영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부여를 지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물 연결 파업에 따른 가시설 지하 연착 작업이 중단된 그거에 따른 0.5개월 지연, 그리고 003 정거장 비대착반 안비 변경에 따른 부착기간 추가 소요해서 12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간접자재 내밀동 수급 불가에 따른 공기 지연 2개월 지연됐고, 그 다음에 003 정거장 토목 건축 기계설치 등 병행 작업이 불안하다 보니까 9개월 정도 지연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거기에 따른 10.5개월 만의 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하물연대 파악 기간 중 가시설 작업 순서를 변경을 했고, 003 정거장 비대착반 방관여부 고위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추가 작업 시행을 해서 0.3개월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2차 구조물 주야간 작업을 실시했고, 중간 스나고 지지형 공개 타일 설치로 건축 기계 접기 피부형에서 9개월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공부입니다. 사공부 현장 사진입니다. 전선터널 인버트 바닥 콘크리트 친 거 추진율 72%이고 가격 정거장 인버트 공사 추진율 60% 사진이 되겠습니다. 공정 부진 현황으로서 주요 부진 내용 중에 첫 번째 호수공원 조명 허가라든지 시설물 이설이 기간이 추가되다 보니까 3년 정도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야간 및 주차공사 소음 진동의 민원에 따라서 제때 공사 공사 공기가 지연이 3개월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악에 따른 내일 수급과 연결 터널 부착 공사 보강 각종 공사 기간 적용을 하다 보니까 8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이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용객 편의 및 지하철 시설물 운영하는 신규 공사를 추가하다 보니까 12개월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만회 대책으로서 기간 총 13개월이 세이브가 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작업시간 변경, 야간 피해 부착과 최근 조립 야간 작업에 따른 2개월 만회되고, 그 다음에 걸어 지상 반출 방식을 틱 프레임에서 핸드폰을 해서 2개월 만회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거장 주차배 변경 순서, 정거장 구조물 동시 시공 및 건축 기계 공사 병행 작업을 통해서 또한 2개월 만회됐고, 구조물 작업 정비 및 국고 변경에 따라서 3개월 만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개월 정도이 지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5공구 그림입니다. 5공구는 실적 계획된 실적이 95%, 65%서 그림은 사진은 이런 상황인데 특별히 얘기는 부지사항은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6공구입니다. 6공구 전선터널 라인 공사 현장 확인하고 한세 수립 부착 추진율은 55%로서 수립부 감면 형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진 내용으로서는 총 64개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상물 통신 설비 협의 이설 지원에 따라서 12개월 진행됐고, 화물 연계 파악에 따른 내용 공급 불가,
시점 작업 후 집안 조건 변화에 따른 흥하기 박체 변경 2개월 시험, 성공에 의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작업 속도 저하 등 2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추가로 청라국제도시역 주변 치마 관련 공사가 22개월 장기간 지연이 된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공정거장 집안 여건 변경이라는 30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64개월 공정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일단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요. 일단 저기 지휘인과 편의성에 제가 이렇게 써줬어요. 그 다음에 055-1 정거장 내용입니다. 여기 현장 사진이고요. 수익수익도 수준이 그 다음에 수익수익도 수준을 9.10%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얘는 부진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차의 납품 지원이 이제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어쨌든 사유가 다운시스 법인 희생 절차 개시에 따른 전장 전동차 제작이 중단되어 있고 최소 중단에 따른 기간은 2년에서 5년 정도 지연되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 절차에 대한 그 진행사항은 26년 3월 30일 날 제작사 다운시스 희생 신청을 수원 희생법원에 신청을 했고 7월 7일 불안 시점이 기업가치 조사 그리고 26년 9월 15일에 희생 계획안이 제출되고 9월 15일 이후에 희생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까지는 다운시스에 대해서 희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인가 돼서 파산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나겠습니다. 참고상으로서는 희생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희생이 되는 걸로 이제 인가가 고발에서 떨어지면은 현 상태가 계약이 유지되고 전동차 제작은 그에 따라서 2년에서 3년 정도 지연 예상되지만 만약에 불인가 돼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전동차를 다시 재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이 4년에서 5년 정도 지연이 예상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공정률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공정주가 PF를 구성해서 기간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 나가고 언론에 남겼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했는데 1단계 사업은 후보 26개월, 시스템 3개월, 시운전 10개월 정도 해서 31개월 지원해서 당초 27년 하반기에서 30년 상반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토목공사, 그다음에 시장을 이전 및 민원과 지원이라든지 집안적법 변화를 해서 기간이 들어갔고 시스템 공사 및 시운전 분야에 대해서 신조청, 비조청, 시운전 기간을 반영하다 보니까 10개월 정도 늘어나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단계는 토목공사 부분의 42개월, 시운전 7개월, 총 49개월이 증가가 되는데 당초 29년 하반기에서 33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분야에서는 집안 치마 공사 분야라든지 집안 접합 변화 등 42개월이 증가됐고 시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시운전 기간을 반영하다 보니까 7개월 정도 늘어난 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 부분은 타입별로 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 1월 7일 추호선 감리가 참여한 공정점검 TF를 구성해서 공정기관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온 앞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25년 1월에 이제 내부 문건에 감리에 의해서 신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이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참여한 공정점검 TF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단이 있었고 또 그 사전에 인수위원 배치받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비용 점검 결과는 무시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새로운 민간 협동 TF를 구성해서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발표한 기간 생각에 대해서는 대지하고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를 이용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합동 TF를 통해서 사업 소요 기간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만약 지연이 확인되면 민간 합동 TF를 통해 적기 개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합동 공정만의 TF 추진 계획은 22년 6월에 외부 전문가 섭외 후 TF를 재구성하고 26년 10월에서 8월간 2달 정도 시간을 거쳐서 공사기간 적정성을 검토하고 26년 8월에서 9월에 많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년 9월에 주민 의견을 숙지하고 만약에 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 외부 전문가 TF 재구성의 세부 일정은 TF에서 최대한 단축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저희가 자체 대응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개통 시기 단축 방안 003년 그리고 609 공기 단축 및 부정투합 통과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 0036, 609 공기 단축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계착 정거장 펄공사 부착공사와 정거장 구조물 공사 방향을 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609에 006 야간 작업 확대 등 만의 방안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정차 통과 부분에 대해서도 006 무정차 통과 가능성이 개통 시기 단축 효과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정관리 강화 TF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점검 비용 강화라든지 업무 조정 활성, 교감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강화하면서 어쨌든 자체 대응 방안을 검토가 필요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가 설명인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보충적 질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기성금 지급 경위는 사유는 제작사의 기망에 따른 허위 기성에 따라서 저희가 기성금 520억을 통해서 초과 기성 성급금 포함해서 389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원래는 인정구성이 133억인데 추가로 지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성금 내용은 1차 기성, 2차 기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1차 기성에 따른 초과 기성금 2차 기성 합한 게 38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전동차 관련 감사 및 수사 내용입니다. 제가 2026년 4월 7일에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시 감사실에 전동차 제작 관련 감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해서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4월 23일 날 다운시스 대표 고소를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고소를 했는데 고소 사유는 업무상 횡령 및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에서 저희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19일 날 기성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5월 19일 날 기성 관련자 내부 공무원을 수사부에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상자들은 담당 공무 및 감독 제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정점검 TF가 이제 구성된 경위하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날 이정복 인천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저희가 현 공정이 계약금이 약 20% 이상 차이 난다는 보고를 드렸더니 정상 배통이 가능한 검토 보고 지시로 26년 1월 15일 날 공정정보 TF를 구성해서 배통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은 22년부터 현재 계속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은 단장은 건축협건설공장, 구성원은 각 부서장 및 건국분야별 팀장, 건설사업 가이다 및 책임건설 사업 기술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영은 경과는 26년 1월 15일 날 구성돼서 점검
회의 2에 TF 회의 5에 분야별 공동회의 관련 백신 회의 등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는 이땅의 대통은 32개월 증가되는데 22개월부터 27년 하반기 22년 2월부터 2030년 상반기 이상의 대통은 2022년부터 2020년 상반기에서 2022년부터 2034년 상반기로 해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지만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온 결과는 전면 배치하고 새로운 TF를 구성해서 그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경력 추적정 공시 이제 민원 등이 있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표시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2022년 2월에 착공해서 2022년 10월부터 계약 공정률과 변경 공정률을 함께 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에 계약 공정과 변경 공정을 함께 표시함에 따라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이제 감리단에서 작성 제출한 변경 공정률을 개시를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중간 TF 공정 점검 결과 동의 지연된 것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확인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제가 대표를 여기하고 뒤에 응답 시간에 또 질의하시는 제가 성실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PPT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도 나눠주셔야죠. 추가적인 답변은 저희가 질문을 하려고 해도 저걸 여기서 지금 보고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공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글씨가 좀 작다 보니까 글씨지 않은 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저 자료를 나눠주세요. 저거 증거로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우리 담당 부서 추가적인 자료 지금 가져온 거 있나요? 아니면 없더라도 별도로 나중에라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출력할 수 있으면 바로 해서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근데 자원시스를 차를 만들고 있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질의응답 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에 또 하나도 안 만든 거 아니에요? 별도에 지금 응답 시간 있으니까 지금 대답 질의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일단은 관계자들 아까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리 진행 다 자리하셨으니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네, 지역된 사유를 조금 설명하셔서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인천시가 공무원들이 공정 관리를 그렇게 못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니까 청라 주민들하고 소통하려고 잘했던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자료를 한번 일하시는 일 정비가 있잖아요. 보고 한번 보시죠. 일하시는 일 정비가 지원 배고프죠? 일하시는 일 정비량이 어디쯤 있는 건가요? 일하시는 일 정비원장이라고 공수대로하고 원시티 만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성나 연장이 당초에 국가에서 개방력 관련해서 고시할 때는 5개 정도는 정했잖아요. 인천시에서 2개를 추가한 것이고 하나는 스타필드역을 스타필드하고 하나를 인해서 추가를 해서 뒤늦게 추진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시작을 할 때 2개의 역을 추가를 할 때 저 역을 추가를 해도 전혀 분기에는 시작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벌써 2년 정도의 기회가 있고 뒤에 거는 많이 따졌지만 그것부터 지금 거짓말이잖아요. 인천시에서 그렇게 장담했으면 저를 해서 지역들은 교수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청라 주민들은 그렇게 해놓고 추가로 되는 것은 추가로 하자 라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이제 와서 거기가 신분인데 저 문제가 신분이고 지상물이라든가 보상이 늦어지고 그 말을 여기 청라 주민한테 설명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 자료의 주된 내용이 조속히 개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기포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니 공사비를 지금 2, 3년 공기가 지연되면 그 공사비가 늘어나는 걸 어떻게 부담합니까? 이철시 재정도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인천시의 지금 행정이 우리 청라주민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어떻게 빨리 개통시키느냐에 거기에 초점이 안 맞춰진 것 같아요. 이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가된 역사들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앞들어갈 만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네, 추가 공공 이해 다시 추가 정보단에 관해서 없어진 이유가 왜 발생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이 공사를 좀 전반적으로 제가 시민주도에 건설을 함으로써 여하튼 계획된 공정대로 끝까지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쨌든 간에 2차 TF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새로운 그 TF에서는 하여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하신 002-1 정거장은 말씀하신 대로 각지 어떤 정거장입니다. 각지 6개 출발했고요. 거기가 002-1하고 스타피트가 나중에 2개가 추가가 됐고요. 추가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지장이 교통에는 지장이 없었구나라고 말씀하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어쨌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고요. 첫 번째 잠시만. 새로운 TF를 만든다고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따내줍니까? 그거 어떻게 그러나요? 지금 근처에 만들어졌던 TF는 지금 이 상태가 안 되는데. 현장 시공사하고 관리단하고 저희 발주청하고 내부적으로 좀 검토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좀 전사적인 측면인데 그런 측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답으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신 분은 돌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의 질문의 질보다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머리 흰색 승주신 분 지금 마이크 가려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운도 자체가 되게 불만인데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화만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TF를 구성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기간만 2개월이라고 정하셨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원 시스는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미팅하시고 자원 시스는 문제가 있는 회사다. 여기다가 차량 발전을 한 건 사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고소 고발만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공무원분들께서의 뭔 유착이 있는 게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소위 집에서 내가 살 집을 지어도 감리가 있고 감리에 따라서 기성이 나가는데 도대체 그 많은 기성이 왜 나가는 겁니까? 그리고 저기에 써 있는 거 아무리 저희한테 설명해도요 저희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공사의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가 바라는 건
저렇게 늦어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공기를 땡기고 얼마나 밤을 패서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겠냐는 그런 다짐을 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틀립니까? 앞에 계신 분들 새로 다 부임하신 분들 있잖아요. 뭘 알겠어요? 알지 못하면 노력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기를 땡길 수 있는 방법을 도색해 주셔야지 늦어진 얘기를 갖고 이렇게 자꾸 하면 충분하게 머리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답변은 다원시스의 늦어진 이유와 공개를 당길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원시스 관련해서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원시스 관련해서 저희 확인해보니까 제작은 안 하고 있었던 사실인데요. 현재 다원시스는 회생 절차 지금 개시 신청 이후 지금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단이 나와야 안 할지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좀 말씀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아니 안 만들고 있는데 돈을 왜 줘요? 그 기사 나간 부분에서는 저희 잘못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지가 없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그 다원시스는 올 3월 30일 개시 결정이 났고 그 판단은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220억을 저돈 때문에요. 그거는 어떻게 받아내실 거예요? 380억이 완성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손해배상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금 나간 거를 제외하고 회생을 하게 되면 그 회생하는 비용은 또 누가 됩니까? 나라의 소득이 책임져요. 그리고 다원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원시스 때문에 공사 늦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원시스가 제때 도착하더라도 전동차가 제때 오더라도 공기가 늦어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 말씀하세요. 다원시스로 피해가지 마시고요. 다원시스는 저희가 전동차를 훔쳐와서라도 줄 테니까 전동차 뽑고 싶으면 되잖아요.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이상해 보인 거지. 뭐 별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다원시스 말고 공개를 당길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남아있는 공정에 대해서 24시간 주야 가능한 공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불러걸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잘 안 들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20주야 24시간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전화선 때문에 핑크 아직까지 아무것도 그다음에 남아있는 공정들이 여러 이제 공정이 있고 건축 공정이 있고 이제 시스템 쪽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중복 병행해서 작업을 통해 가지고 공정을 극복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홈플러 수 있는 그런 상정거장이 그쪽에 지하 사고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으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이 제일로 지금 전 구간에서 그 구간이 가장 지금 지연이 예상되는데 거기는 많이 지연이 되면은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면요. TF 회의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진행하는 거 온라인 방송하듯이 TF팀도 회의하고 온라인 방송하세요. 네. 네, 지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분들 의견을 좀 전달하고자 하니 이쪽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시는 길에 지금 자료도 왔기 때문에 자료는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 질의하시고 계시면
일단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 아까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들이 미리 배포되어 있었어야 하고 지금도 저 내용을 다 보면은 다 변명인 거예요. 22년 시작해서 27년 이게 연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 보면은 아예 공기 자체가 불가능했던 얘기잖아요. 시작부터 사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지금 현실에 와서 인지에 와서 알려진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은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설득할 과정도 없이 인지에 와서 또한 이주한 정치인들도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었고 답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시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엎어놓고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왜 알리지 않았어요? 우리 주민들이 여태까지 당연히 그때 개통될 걸 알고 그거에 맞춰서 모든 생활 적용을 다 맞춰왔는데 이제 와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통국이 설명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은 바깥을 높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노력으로 얼마만큼 당기겠다. 우리 주민들한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세요. 지금처럼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치인들 말씀하십시오. 이지행대로 후보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9 지금 터널 구간이 중공대로 지났습니까? 남부장님. 지금으로서는 좀 홈플러스 있는데 저기 상공부고요. 네, 미국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공대로. 예. 중공대로 지금 그 터널 지금 이게 지금 정거장이 지금 구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정거장 말고 터널 구간을 지났느냐라고 여쭙는 거군요. 공정도 지금 40%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나간 겁니까 지금? 터널의 구간에 어디 정도 우리의 동산부는 여기가 통과됐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3공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 속칭 크리티컬 패스라고 보여지는데 3공구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하셔서 이거 단축시켜야죠. 못 시킬 이유도 없어 보이고요. 아까 뭐 다원시스 부분 얘기 나오는 건데 꼬으시면 되잖아요. 5호선 8호선차 꼬으시고 시험 구간 하시고요. 시험 운행 기간 제가 14개월 들어서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 10개월 나와 있더라고요. 줄이실 수 있잖아요. 뭐 10호선 15차 하는 거 아니고 7호선 그대로 오는 겁니다. 분석하시고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공기 우리 정답 국제 시민의 의지대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사현황 파악과 주민도 분석 풀어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잠깐만요. 죽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서류, PPT 자료, 저희 보고용으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보고된 걸로 갖고 오신 겁니까? 저희 이 자리를 시민들에게 발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미 돌던 걸 갖고 오신 거예요? 발표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기가 저희는 여기 시민들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저 설만 보더라도 어떤 공사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공기를 잡아서 시공을 하고 공사 지연은 나중에 문제가 같으니까 굉장히 러프하게 잡아서 공기를 지연 타임을 밀고 왔거든요. 제 느낌에. 그리고 지금 아까 보시면 전체적으로 공사 사유가
뭐 저기서 뭐 파업했다 뭐 했다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눈가리가 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연이 공사 설계 변경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안반이 통화하면서 경험을 받겠다고 하는데 지질 검사할 때 지방 검사할 때 시추 간격이 일정 간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추 간격에 따라서 늘어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왜 늘어나는지 근거 없고 그냥 툭해서 20개월, 툭해서 30개월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하세요? 시추 간격은 열암에서 겨울을 바뀌었으면은 약간의 어느 정도 공기는 보통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20개월, 30개월씩 늘어나요? 그거 바뀌었다고? 그럼 도대체 시추 공사를 얼마나 간격을 하시는지 아세요? 알긴 하면서 지금? 아니 일반인이 봐도 눈에 와서 잘못된 허술한 저 소리가 보이는데 그걸로 지금 저희 설득하셔서 나오신 거예요? 건설에서 건설지도 모르지만 간단히 봐도 안만 보고 바뀌었다고 해서 어떻게 30개월이 늘어나요? 좀 설득성 있게 제대로 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바보 아니에요. 어느 설명 봐도 저희 어느 정도 눈에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좀 성의 있게 좀 봐주세요. 네, 암지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였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마지막인데 저거 공사하신 거 지금 보셨겠지만 주민들이 어디까지 공사하냐고 물어봤는데 좀 답변 못하셨죠? 저는 이 자리에 비해서 여기 다는 못하더라도 대표단으로 다 같이 모여서 저 현장 실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까지 되는지 좀 알고 싶으면 좋겠어요. 답변 못하시면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현장에서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화에서 2011년부터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우선 통화 입주하셨을 때 다들 인천 지하철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 7호선 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입주하셨을 때 많이 고려를 하셨을 텐데 사실 30년까지 되면 이거 입주한 지 20년째 되는 건데 그때서야 완성되는 게 사실 많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7호선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GTX-D랑 GTX-E가 7호선 노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7호선 대차 지금 나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출퇴근 6분, 3시 12분인데 지금 청라까지 들어오면 16분으로 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X-DE 노선 공유할 경우에 그 대차는 7호선보다 우선수가 높기 때문에 7호선 대차는 20분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대책 마련이 있으실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지금 청라 스타필드 이제 생기고 그리고 아산병원 생기고 이러면 저희 청라 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교통수요들이 늘어날 텐데 저희가 2027년에 스타필드 생길 때 이런 교통수요를 7호선이 이걸 어느 정도 배분해서 이제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없으면 지금 청라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포스코 생겼을 때 차 막힌 것처럼 보통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7호선에 빨리 짓겠다 이거 말고 청라 주민들 입장에서 교통이 안 막히고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게 7호선 말고도 그 추가적으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인천 3호선도 만든다 하셨는데 인천 3호선 지금 인천 지하철 2호선처럼 입양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다 하셨는데 그거 지금 수량장도 입양으로 만든다 하면 제2의 기포 골드라인이 되는 건 아닌지 질의입니다. 네, GTX와 연관된 스타필드 교통 수요에 대해 문제가 저에 대한 대책 그리고 2003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GTX 먼저 말씀하신 GTX-DE 노선과 2003호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TX-DE 노선은 작업 순서가 있는데 공정 7월에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계획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비로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GTX-DE 사업은 국토부 주관 사업인데 1순위로 올려서 현재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인천 3호선은 현재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동쪽 방향으로 건설이 되어 있는데 서쪽 방향에 순환선을 만들어서 결국 인천시 전체를 순환하는 구도로 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 1순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점과 종점은 송도에서 시작해서 제물포 동인천을 거쳐서 청라를 거쳐서 검담을 해서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질의가 지금 7호선 대책에 관한 건데 질의하시는 것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호선 관련해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7호선 관련해서 주최하신 거에서 교통이 마비된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스탑밴드 생기고 이제 아파트가 생긴 거에 대한 교통수요 나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빨리 청라이동 김형민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교통 수요에 대한 대책 저희가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그 7호선 교통 수요 대책은 현재 그 지하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지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상 교통에는 결국은 버스 노선이 있는데 버스 노선에 대해서 7호선 역과 노선과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것이 어떤 노선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밀하고 세밀하게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조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부장님 버스 타고 오셨어요? 예. 어디서 어디까지 타고 오셨어요? 참여하시고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탈 수는 없지만 현장 조사하면서 타보고 이렇게 합니다. 야, 정말 버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빨리 완공될 거가 그거를 좀 따져주세요. 네, 저희가 도시철도 본부에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걸 연계해서 지상교통 부분도 시민들이 원하는 조정 방안으로 야구장 시청에서 야구 일단 7호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그 질의가 끝나면 그 다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에 관해 질의하시고요. 네. 청라이동 김형민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가원시스가 그 회생 신청이나 파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파산되면 다시 하겠지만 회생이 진행하다가 또 파산됐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공기가 한 3년 이렇게 연장돼 최소 3년은 연장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며 오늘 자료에는 그 재원 마련이라든가 재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공기가 연장되고 거기에 대한 기책 사유는 당연히 있겠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기록 좀 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먹어버릴 건데 그다음에 이게 정상적인 그 어떤 결제 라인이 아니고 그냥 PPT 자료로 만들어 온 거기 건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 재원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원시스가 회생부터 파산학교 가원시스와 재원 이제 추가 공사할 경우에 재원 마련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가와시스 파산이 결정이 되면 다시 그 재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는 국비 지원은 현재 좀 어려운 방면입니다.
어떻게 저희 시 직원이 투입되는 게좀 현재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파산하면 하겠지만 지금 다원시스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생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회생이 받아들여진 다음에 파산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 면식이 된단 말이에요. 다원시스는. 그랬었을 때 만든다고 해놓고 몸만 보고 파산해버리면 그때 가서 대충은 그때 가서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다원시스가 아닌 차선책을 얘기를 해주자 우리들이 안정화가 되고 다원시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기 전체적인 공기가 최소 3년이 연장됐었을 때 그 재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디서 나와서 연장한 거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여기 그 기조시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 기획조정 건축장입니다. 대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기가 연장이 되면 필연적으로 건축비가 건설비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어디다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당연히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이고 시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최대한 높여서 이 늘어나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걸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 당연히 지금 당선되신 새로 시장님도 그렇게 조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전동차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전동차를 만드는 업체 자체가 사실상 2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원시스가 불안하다는 강조를 그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원시스한테 배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만약에 다원시스가 파산을 한다면 현대로템이라든가 사실상 거의 미련 제조업체로 남게 되는데 거기가 이미 받아온 물량들에도 저희 것이 과연 배출을 했을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이 지금 이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이 전동차가 지연이 됐었을 때 공기는 다 끝났는데 또 그것 때문에 연장될 수가 있다는 그런 또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원시스에 하는 행동을 보면 법원에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재원이 있어야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해가지고 다원시스가 이거를 만들겠냔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다원시스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현대로템 가면 집중해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세월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그 대책을 가지고 여기 오늘 오셔가지고 기록이 됐어야 정말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재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사에서도 공기가 늘어났었을 때 그 재원이 들어가서 비용이 들어와야 일을 하지 일 안 하면 또 공기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전적인 부분들이 먼저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기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또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부산 구매로는 좀 공기가 그렇게 늘어났을 때 이쪽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약 530억을 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기본적으로 대출권은 국비 60%, 시비가 40%인데 이런 공기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비 지원 사례가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시비권은 어떤 공기를 지원하는 규칙이 있을 거니까 규칙의 책임의 한계를 따져서 그건 이제 시공사나 관련된 규칙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책임을 물어서
안타깝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비의 시비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좀 이후 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맨 끝에 네, 우리 하겠어요. 9.1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순활동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질문 3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공법에 관한 것, 또 하나는 이제 열차, 그리고 또 하나는 재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PPT를 보면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현황에 대해서만 지금 발표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금 터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발표하신 거라서 그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많은 주민분들께서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공법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 세계 사례를 지금 찾아왔어요. 자, 카타르랑 싱가포르 지하철은요, 이제 조리식 프리캐스트 패널 방식을 써가지고 지금 본선 터널 부착 공사에서 사실 그냥 콘크리트 발라가지고 양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런 조리식 프리캐스트 패널 방식을 쓰면 그냥 레고 조립하듯이 이런 외부에서 제조 후에 터널 안쪽에서 조립을 하는 이제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기를 방수막냈다라는 사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다, 도입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랑 또 이제 전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열차 같은 바운시스 관련해서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광위라는 게 있어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 산하 기관인데 우리 대광법 제9조를 보면은 지자체 간 노선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대광위가 직권 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강력한 중앙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원시스에 대해 일준한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서울교통공사에 예비 열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호선이든 6호선이든 저희 지금 표준 궤도랑 딱 맞습니다. 1435mm인가요? 네, 그 궤도랑 딱 맞기 때문에 사실 대광위를 통해서 우리 7호선 열차, 예비 열차 그게 한 양이 될지라도 그거를 차출함으로써 임시적으로 좀 다원시스보다는 지금 좀 더 빠르게 개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재원 관련해서는 사실 계약 시에 건설공제 조합이라든가 보증보험 관련한 보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다원시스 지금 가압류 해봐야 돈도 없을 거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수백억이 절대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건설공제 조합이나 보증보험의 어떤 돈을 통해서 좀 재원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공법을 도입할 여지가 있는지와 대강위 통해서 예비열차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원으로 보증보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원, 그다음 공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법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아마 이런 공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드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기계로 부착하면서 바로 열차를 구성하는 그런 공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 공법이 하는 그 공법인지 아니면 다른 공법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요. 지금 현재 현 공사 상태상 그 공법을 다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게 처음부터 그게 검토가 돼서 그게 적용했다고 한다면 적용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부착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구조물이 들어가고 있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착을 하면서 몇 가지 같이 동시에 하는 작업이라서 현 공정에서는 만약 신두공법이라면은 외부 조립 방식이 외부 조립 레고처럼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밖에서 그거를 그 폼을 제작을 해서 들어가지고 다 끼는 게 그게 이제 시드 공법입니다. 네, 그 공법이 이제 또 다른 공법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부착이 거의 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구조물만 치우려서 그걸로 공기 변경하고 이런 이제 작업하는 건 현실적인 걸립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질문 왔어. 답변은 두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원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7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차량이 동일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574를 저희가 이제 차량이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 차량을 확보만 되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다원시스 문제에 대해서 여유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좀 살짝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도 여유 차량이 좀 여유가 없다, 여유 차량이 있는데 여유가 없다라고 난색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강이 쪽이나 아니면 여러 관계기관에 뭐 협업을 해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 있고 하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유 차량을 아까 말해서 최소한 뭐 2대나 3대 정도로 빌려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교통공사 쪽에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려를 해줄지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뭐 저희 이제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그게 최선의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증보험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원시스의 보증보험은 엔지니어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8개 사업이 다 그 엔지니어 공제조합하고 보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회생 절차 그 지금 각각 그 소송이 이제 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소송을 가서 그 재원을 추후에 돌려받는 걸로 지금 저희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시는 분 여기 양복 입으신 분 네네 가운데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뭐 공부별로 보면 1공부부터 6공부가 있는데 보시면 다 1공부, 2공부, 3공부, 4공부는 60%인데 현재 줘요. 다른 게 5공부가 95%. 도대체 그리고 보니까 5공부가 2kg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다른 데들은 물론 1공부가 2.3kg지만 1.2kg, 1.2kg, 1.2kg 다들 그런데 짬듯이 1공부부터 4공부는 60몇 프로, 5공부는 95%. 5공부를 오히려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6공부는 집안 치마 뭐 이런 부작이 있던 거로 듣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거를 과연 몰랐을까? 그거에 대한 사실은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작년 1월에 본부장 얘기가 공사 지연 사항을 매년 선거 이후로 인수위에 보고가 상당하다 보는데 과연 이 본부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한 위치인가요? 시장한테 보고가 안 들어가나요? 정부 시장은 언제 알았는지 법적인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5공부 건설사가 어디입니까? 몰라요? 포럼이요? 포럼은 다 맡기시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말에 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뉴스웨이 포토 같은 뉴스웨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책도 전혀 없이 관리감독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똑같이 땄듯이 26%. 그럼 돈 더 받겠다. 뭐 이거 아니에요, 건설사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숫자로 봐서 공법은 모르겠고요. 숫자로 봐서 공모 그 빠르게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TF 이게 점검을 공정위 왜 늦었는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 저도 확인 되게 그게 궁금했거든요. 5공부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왜 다른 공부는 이렇게 많이 늦어질까? 그래서 제가 이제 5공부 회장에게 물어봤어요. 얘네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됐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쪽을 지금 기존에 1단지, 2단지 이렇게 그 단지보다는 5단지 이쪽이 사실은 아직까지
나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보다는 어쨌든 작업 조건이 괜찮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게 다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그런 이제 양수 하약을 받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다른 이런 도심지보다 이 도심지보다 그쪽이 좀 여건이 좋았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좀 아니 아까 그 질의한 거 하나 남았잖아요. 그 여기 그 보고사항을 늦추자고 한 거 본부장이 앉아 계세요? 그 보고사항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을 나중에 하자고 한 거 그 여기 본부장님 누구 계시냐고 그때 얘기하신 본부장이 장동 본부장님이시잖아요. 저기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대답하는데 저는 올해 1월달에 발령받아서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 본부장 어디 갔어요? 그거는 아니요, 이제 1월에 발령 받으셨는데요. 올해 3월까지도 그렇게 접하셨잖아요. 정상 기만한 거예요? 손이랑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시간이 공정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자체 점검제 TF를 구성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뭐예요? 근데 유성 부장이 그거 보고하니까 뭐예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25년 1월달에 그 전임 본부장이거든요. 본부장이 어쨌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문건이 나왔다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수위원회까지 그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그 멘트는 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부 문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퇴직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퇴직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TF에서 나온 이제 3월달에 결과를 3월달에 시장님 같은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은 처음에 이거를 작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기간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TF에서 나온 결과이지만 이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항이 이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좀 보완하시겠다가 그 멘트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2년이나 전에 이게 터졌는데 그때라도 사실대로 보고하고 했으면은 그때라도 주민들이 해서 뭘 혜택했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도 하고 그게 지금으로 기간을 선정하면 1년 6개월 전 얘기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전에 무슨 인수위원회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저희도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유주고 시절까지 이미 보고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래서 알고 계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왜 이전에 유주고 시절 안 오고 지금 왜 이런 말씀하시냐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문제 많은 시간에 지금 거의 2년 동안에 지금 깔고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2005년 맨 처음 공부 나온 뒤로 보고가 안 됐다면 유주고 시절 그동안 또 뭐 했어요 지금까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청라 주민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연의 사유를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수년간 기대해왔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정확한 개통 시기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연 방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책임자 그만둔다고 그 사람이 퇴직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 책임은 시장님이 져야 되는지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책임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책임자의 문책도 중요하지만 월별 진행 사항을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라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개통일입니다. 2027년도까지 개통을 원하는 거지 지금 지연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6분이 힘을 합쳐서라도 2027년도 저희 청라 주민들을 완공하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앞에 6분, 박찬대 시장 그 경선인 임기가 7월부터 시작되는데, 그렇다면은 박찬대 시장으로부터 신규 임명되신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지, 아니면 유정복 시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그러니까 지금 공정률 조작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앞서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24시간 봉사도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연히 낮에도 하고 밤에도 봉사가 더 빨라지겠죠? 그럼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인력도 지금의 2배, 예산도 2배, 3배로 늘리면 더 빨라질 거 아닙니까? 2027년까지 사기도 아니고 주식 이기장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주민을 속인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인천시가 얼만큼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청라에 추가 예산 투입해서 2027년 기통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답변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 지원 사유 중에 소음 등에 대한 민원 때문에 뭐 몇 개월 지원, 뭐 6개월 지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야간 작업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대체 민원 때문에 작업을 지연시키는 근거와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민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연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309가 지금 지연의 그 가장 큰 이제 난코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09에서 409로 가는 본선 터널 100m의 안반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연 발생하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이 안반의 불착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건설적인 그 대안이 있는지를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 주셨던 것부터 답변을 드린다면은, 공무원은 계속, 그러니까 뭐 시정이 유정복 시장님에서 박찬대 시장 바뀐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뭐 공무원이 새로 임명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이 있으신 분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당연히 그때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국장님하고 부부장님과 저 모두 그 당시의 책임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렇게 연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에 따라서 이걸 만약 은폐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다음 박찬대 시장님 시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뭐 민원과 뭐 성공 문제에서는 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 늘리는 문제요. 지금 현재 인원보다 더 많은 숫자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 네, 제 옆에서 이제 대답할 겁니다. 딱 본드 맞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 뭐 시간을 2배로 늘리거나 인원을 2배로 늘리거나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한정된 공간에 투입될 수 있는 어떤 자원이나 인력의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감축을 위해서 최대한 재원을 빨리 많이 투입해서 아까 약속드린 대로 그 박찬대 시장 온 이후에 어떤 재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투입하겠다는 약속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찬대 시장은 그 최우선순위 청약 주요 사업들 중에서 그렇게 건의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네, 당연히 뭐 지금 이용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건의를 드릴 거고요.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드릴 거고요. 작업시간 24시간 주야는 저희가 이제 공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물 하는데 네미콘이 필요하고 철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게 되면 안에 내장재가 있을 거고, 뭐 전기선 이런 게 이제 각 공종이 있는데, 이거를 주요 안으로 24시간 할 공정이 있고 못할 공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미콘은 주말에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심야 야간 때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24시간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런 여건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나머지 24시간 가능한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로 돌리는 걸 적절히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그동안 또 해왔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음 민원으로 인한 공기체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쪽에 아마 제가 살펴봤을 때 공기를 쭉 보니까 야간에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음에 공기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판을 하게 되면은 하약을 이제 경찰서로부터 저희가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마냥 24시간 터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경찰서 쪽에서도 마냥 그거를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작업의 속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정거장에 95m,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95m가 안간인데, 거기를 어떻게 발판을 해서 빨리 이거를 부착을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장 여건이 어려운 게, 거기가 특수성이 뭐냐면은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이제 기초가 지금 파이드 위에 올라와 있고요, 바로 위에. 그다음 그 3역의 정거장은 다른 역은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먼저 발판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물을 형성하는 그런 공법인데, 그 3정거장 위에 그런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구조물을 하고 그다음에 발판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발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그런 발판을 할 수 없고 굉장히 정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가 좀 해양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빨리 그게 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물을 생각이 있으신지 이거는 이용호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오늘 설명회 전까지 지난주에 확인하고 인수위 및 별도의 개별 저한테 보고를 3차례 정도 요구를 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 의원실에서 보고를 추가 보고를 받고 왔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시 상임위에서 도시교통건설 본부장이 답변하면서 30년 1차 개통, 33년 2차 개통 지원 그 예상 시점을 답변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수차례 회의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수년 동안 꽁꽁 숨겨두고 있다가 이제 터뜨려 놓고 이것을 청라 시민들한테 30년, 33년 받으라고 하면 받겠냐?
나는 기본적으로 그 30년, 33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수긍할 수 없다. 원래 하려고 했던 적기 개통 시기를 기준으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모든 총력을 집중하는 게 지금 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기조하에서 일들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색을 받았고요. 오늘 저도 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그 기존의 적기 개통을 위한 모든 만반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고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체크할 텐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부 다 정확하게 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22년 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원래 예정은요 아시지만 27년 10월달에 1, 2차 개통이 아니고 일괄 개통이 원래 공사 계획이었습니다. 5.5년 정도 소요되는 공사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인천시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0년까지 1차 개통, 33년까지 2차 개통이라면 2차 개통이면 지금 현재로부터 7년이 넘습니다. 그냥 공사 지금 시작해도 5.5년이면 끝난다는 게 애초에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부터도 7년이 넘게 더 걸린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꼼꼼히 뜯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제가 전문성이 이 분야에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함께 뜯어 봐야겠지만 지금 지난주에 인천시가 발표한 30년과 33년이라는 숫자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그냥 어차피 한번 공개되는 마당에 기간을 설정하고 넉넉하게 잡아야 공사나 관리에 있어서 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22년 2월 착공과 동시에 지금 여러 가지 공부별 지연 사유들, 예를 들면 지작물 이설로 인해서 몇 개월 이런 부분들은요 최근에 발생된 지연 사유가 아니고 공사 초기에 다 발생된 지연 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연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벌써 4년이 지났어요. 3, 4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22년 12월 달에 인천시가 애초에 세웠던 계약 공정이라고 하는 건데 애초에 세웠던 계약 공정대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좀 어렵다. 왜? 실제 계약 공정의 계획과 실제 진행되는 공사를 보니까 공정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12월 달에 공사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만회 공정이라는 새로운 공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계획대로 가기에는 지금 공정이 너무 늦으니 새로운 공정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 22년도 12월 달에 공정이 더디다라고 하는 것을 인천시는 다 알았다는 거고요. 그렇게 가다가 변경된 공정 계획이 또다시 한번 수정이 됩니다. 언제? 24년 8월 달에 수정이 됩니다. 또다시 수정되는 건 이유는 변경된 공정 계획도 또 못 따라가는 공정률 차이가 막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년 8월 달에 또 수정을 해서 소위 말하는 변경 공정을 또 수립합니다. 당연히 그때 이미 인천시는 얼마만큼 공정이 애초 22년 2월 달에 수립했던 계획보다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된 문제에 25년 1월 달 공문서가 나옵니다. 당시 도시철도건설 본부장 주재한 회의에서 동구별로 10몇 개월씩 개통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문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문서를 발견했고요. 그 문서에 따르면 공구별 평균 14개월이 개통 지연된다라고 거기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말씀 메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은 작년으로 따지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으로 넘어옵니다. 26년 1월 달에 오늘 보고한 것처럼 신임 본부장이 와서 이 상황을 인수인계 받아 보니 심각한 문제가 확인이 됐고 유정국 시장에게 보고하고 정확하게 얼마만큼 개통 지연이 될지를 검토해보라고 해서 TF를 꾸렸고 TF 결과 3월 달에 보고했는데 이 정도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더니 유정국 시장의 반응은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25년 1월달 공문서 내용처럼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인수위원회에 이 내용이 보고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러저런 사정 변경이나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드러낸 속에서 모든 가동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총 집중해서 그 지연 사유를 극복해서 정상 개통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야 된다. 만약에 22년 12월 달에 공정을 한번 바꿀 때 그때 그런 상황들을 모두 공개해서 총력 집중했으면 우리는 대책 마련하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24년 8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25년 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26년 1월 달에 올해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6개월이라도 더 대책 마련에 집중했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뻥 터지고 이제서야 대책 마련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정점검 TF라는 것을 올 초에 구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TF의 구성 단위가 이렇습니다. 현장 감리단, 현장 시공사들과 도시철도 건설본부 관계자들이 TF의 구성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25년 1월달 공문서에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저렇게 공정률이 격차가 생기고 개통 시기가 지연되는 원인 중에 하나를 인천시는 이렇게 기재합니다. 감리단이 우리를 속였다. 공정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 이런 차이가 발생하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감리단은 인천시 공무원들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그 감리단에 대해서 소위 공무집행 방해 등등의 혐의로 문제를 풀겠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감리단 그리고 공사 지연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공사 그네들과 공정점검 TF라는 것을 올 초에 뿌려서 개통이 언제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어떻게 보면 범죄 형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무슨 점검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개통 시기를 가늠해보고 그걸 시장한테 보고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제가 오늘 아침에 공정점검 TF 구성 단위를 제출하라고 해서 보고받고 나서 그 상황을 확인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정점검 TF의 검토 결과는 제로베이스로 아무 의미 없는 걸로 돌리고 백지화시키고 민관정이라고 하는 이제부터는 인천시에만 맡겨둘 수 없는 단계가 왔다. 우리 주민들과 지역 정치와 인천시가 투명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추진 구조를 만들어서 이 구조가 속칭 민관정 TF를 만든다면 7호선 개통 관련 민관정 TF를 만들어서 개통 시기까지 최고 감시 감독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최초로 해야 될 일은 이 TF에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말 개통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이 개통 지연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개통 지연이 될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개통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래서 적기 개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외부 전문가하고 논의해야지
고양이들하고 논의하면 되겠느냐, 답이 나오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라 주민들과 제가 의견을 조만간에 주민단체들, 이 지역의 주민분들을 대표할 만한 분들과 긴밀한 민관정 TF 제안 초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주 아니면 다음 주에 바로 진행할 거고요. 이 부분들을 인천시에 제안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다원시스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오늘 보고된 것처럼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이 작년에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 인천시만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차례 보고를 요구했고 수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보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을 다원시스 전동차 제작 공장에 파견을 해서 일일 단위로 제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작 공정률을 확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설령 그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기존의 성남역까지 운행되고 있던 그 열차를 청라역까지 연장 운행, 기존에 달리고 있던 열차를 연장 운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 배차 간격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신규 열차가 투입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 기존 열차로만 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늘어날 수 있지만 개통 자체는 그 예정된 시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일관되게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발생하니 전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존의 열차로 연장운행, 청라역까지 연장운행을 하려면 서울교통공사나 그 관통하는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황당했고요.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기존의 소위 여유분의 열차를 어떤 방식으로든 끌어오거나 기존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연장 운행하게 하거나 라고 하는 방법들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원시스가 전동차 제작 공정이 이렇게 더딤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그 공정이 이렇게 더딘 업체에 초과기성금을 지급했습니다. 389억 원이라고 오늘 보고를 했고요. 인천 시민의 혈세가 전동차 제작도 지원하는 업체에다가 펑펑 지급이 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 돈이 당신들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다원시스에서 청구하는 그대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초과 기성금은 다원시스에서 일단 그렇게 허위 기성금 청구를 했는데 당연히 인천시는 이런 거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거에 합당한 기성금만 지급해야 되는데 이 검증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그 검증을 해야 되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를 인천시에서 의뢰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대책을 다 열어놓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통상 이런 공사 도급 계약을 둘러싼 공사 지연 과정에서 공사 지연의 귀책 사유가 시공사, 말하자면 공사 업체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네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증액되는 공사비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공사 업체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됩니다. 별도의 귀책 사유가 시나 국가에 있지 않는 이상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할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귀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천시가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따지고 그 따진 결과물을 가지고 시공사인 공사업체한테 그 책임을 묻고 비용도 전가시키고 그 비용 증가가 어느 만큼이든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문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대책 관련입니다. 한 가지 그 전에 말씀드리면 인천시 홈페이지, 도시철도 홈페이지에 보면은 잘못된 부적정 공시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고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정률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고 그 격차가 벌어지는 사실을 인천시 내부적으로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민 공개를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정년퇴임 앞두고 못 보고 나가면 그만이겠지 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눈속임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2025년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청라의 주민들이 매주 민원전화를 했다는 것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민원전화의 내용은 공정률 차이를 인지하셨어요. 어떤 경로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청라의 주민들이 25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 4개월 동안 계속 전화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대책이 뭐냐? 그때 인천시의 답변 내용은 정상 개통 가능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년에 홈페이지 부적정 게시라든지 이런 답변이라든지 심지어 인천시의회나 국회에 대한 보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국회 대시민 기만행위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의견 주신 우리 청라 시민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구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도 하나의 책임을 감당하고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제가 팔 걷어붙이고 우리 청라 시민들과 함께 같은 힘으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적기계통에 실행 노력을 다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 구성되어 있는 공정점검 TF는 해소해야 됩니다. 고양이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우리 감시할 수 있는 청라 시민들, 청라 주민들의 대표들과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가 함께 공동의 TF를 뿌려서 개통 시까지 이것이 최고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조속하게 꾸려지면 이 TF 산하에 공정 점검하는 별도의 단위를 구성해서 정말 공사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지연이 예상되는지 그 지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그 토대 위에서 그 대책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제가 거칠게 그냥 생각해 보는 부분들은 오늘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인천시에서 발표한 내용들 다 그런 부분들인데 여전히 미진합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전문가들과 대책을 신속하게 인천시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저는 시공사들이 할 수 있는 풀 캐파로 이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보고받아 보면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공사 시간을 100% 다 충족시키면서 공사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 공사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한다면 공사 시간을 더 늘리고 일주일 5일 6일 공사한다고 하면 공사 기간도 늘리고 인력이 더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도 더 충원해서 모든 조각조각의 개통 단축을 위한 기간들을 퍼즐을 모아서 적기개통을 위한 최선의 방식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공기 단축 이외에 시스템 공사 3개월, 종합 시운전 또 7개월, 이게 10개월의 또 개통 지연 사유로 인천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전동차 납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 시기부터도 상당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청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7호선만의 대책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늘 교통부장 이렇게
이 자리에 부른 것도 지금 여러분들 이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장의 감리단이 실제 봉사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현장 책임 기구 단위고요. 거기 민간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 봉사라는 것은 시공사, 건설사들이 하는 거고요. 그것을 발주처인 인천시에서는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관리 감독을 하고요. 그 위에 교통국에서 최종적인 지도 감독을 합니다. 물론 인천시의 시장을 필두로 한 컨트롤 타워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 교통국에서는 7호선 이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지도 감독을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인지를 못한 대로의 무능행동 책임을 피할 수는 없고요.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을 이렇게까지 유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는데, 그래서 교통국은 7호선에 대한 대책 마련뿐만이 아니고 이 도시철도 7호선 이외에 청라 주민들의 교통법 확보를 위한 별도의 교통보안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고, 오늘 그거에 대한 대강을 같이 설명회 자리에서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추상적이고 이런 얘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통부장이 오늘 이 교통보안 대책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보완하겠다라고 오늘 확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구체 내용은 제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공구가 지금 가장 뒤처진 공사 지연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법이 됐든 아까 말씀드린 여타의 풀 캐파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다른 방안 등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3공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3공구가 제일 지연되면 전체적인 개통 시기에 바로 연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공구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애초에 국시비가 매칭으로 1조 5천억 정도의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공기지원 사항들이 발생하면서 3천억 정도의 공사비 증액이 돼서 1조 8천억 정도까지 왔는데 현 단계에서 국비가 49%가 좀 넘고 시비가 50%가 조금 넘습니다. 약 반반 정도의 국시비 매칭 사업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국토부 장관 김윤덕 장관하고 소통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부처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고, 시나 또 감리, 시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비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나 대강위가 이런 부분들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같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박찬대 당선인과도 제안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최우선적인 국이 인천시정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집중적인 어떤 대책 마련에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마음이 무겁고요. 그리고 오늘 확인하신 바와 같이 개통의 지연 사유라든지 또 오래된 3, 4년 동안의 개통 지연 사유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여기까지 끌려져 왔기 때문에 이 적기 개통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가 논의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비판받을 지점이나 상황들이 오면 다시 그 비판을 받으면서 문제 해결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제가 추가 보완 말씀 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혹여 사실과 다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 주시고요. 없으면 이어서 지금 뭐 예정 시간과 좀 지연 오버가 되긴 했지만 아직 질의하실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답변. 인천시에서는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라 산림연합 회장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2027년도에 개통을 두고서 우리 주민이나 상인들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지금까지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와서 한번 보세요. 주변 환경을 한번 보시고 굉장히 난잡합니다. 저거 참 견뎌내오면서 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상권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죽어있어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2030년, 33년 늘어진다. 상인들의 고통, 주민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보상이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첫째 보상이에요. 상인들 그동안 버텨왔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대안 좀 듣고 싶고요. 제가 이 PPT 보면서 정말 이 PPT를 만드는지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은데 오늘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상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있을 어떤 대화 계신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미리 마련해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어떤 상인분들이나 어떤 주민분들의 불편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저랑 고민해 보시고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장본부장님 빼놓고는 다 작년에 되셨던 분들 아니에요? 저는 작년 3월 10일자로 그러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다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게 무슨 저도 사실 공무원이 무슨 그 자기 보직 가지고 책임의 편을 싫어하긴 합니다만 밀규정 실장은 그 불철도 건설공무나 도시개발업무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현재 부시장님이 부재중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서 어떤 현재 시장님 이하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터널을 뚫리고 이제 열차가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전동열차 차량의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서구가 인천 지도편에는 하부 밑에는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데 이 서부는 상당히 철도 시설이 미약합니다. 현재. 그래서 한참 청나라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취소 개통될 때까지 진짜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원시설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7호선 타 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죠. 전동열차 확보하려면. 그러면 저는 인천시 자체 내에 인천교통공사에서 전동 차량을 협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안 된다면 인천시 그 전동열차 차량의 일부를 확보해서 청라와 성남역 간에 운행을 하는 것도 어떤지 검토를 좀 요청하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도 좀 말씀을 위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열차하고 지금 7호선의 열차 운행하는 열차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열차를 7호선에 대한 대체 투입하는 것이 현재는 좀 불가합니다. 그러면 일단 궤도도 똑같잖아요. 궤도 열차 궤도도 똑같은데 네, 궤도는 같습니다. 길이는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이 부분은
열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승강장에 그 승강장 안전문이라는 PSP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틀리면 길을 짧게 만들어서 운행하시든지 그 승강장 안전문에 대해서 비교 차이가 난다면 처음에 운행할 때는 승강장에 안전 요원을 투입해가지고 운행을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열차를 지금 7호선 같은 경우는 중량정철이고요. 인천 1호선은 경량정철이기 때문에 이 노선에는 그 검증을만 통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달라서 그렇게 운행적으로는 승인이 안 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 차량을 갖고 온다면 서울에서 운행하는 7호선의 여유 차량을 가져오는 게 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승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그 선로국이 다투는 경우에 전용열차가 기본적으로 그 구간을 운행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계신 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왜냐하면 전동열차가 긴 거일 경우에 뚫어서 그 구간에 맞춰서 정거장 길이에 맞춰서 운행할 수 있고,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또 하나의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질의 마지막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맨 끝쪽. Worry Broadcasting System, Incheon.